안녕하세요. 3살 박이 남편, 그래도 사랑해요의 작가 배윤주입니다. 벌써 9월이 되었네요. 세월이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날씨도 제법 서늘해서 지내기가 아주 좋아졌어요. 이제 저희도 이제 본격적으로 또 다시 치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까지 14개의 동영상을 올렸는데요. 그 동영상에서 다뤘던 내용들을 종합을 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시험 별로 안 좋아하시죠? 시험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도 시험 안 좋아합니다. 정말 시험도 엄청 많이 쳤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공부를 좀 하다가 보니까 시험을 많이 쳤는데요. 시험 칠 때마다 이번에는 마지막이겠지. 또 다음에 칠 때는 아이고, 이 시험이 이제 내 인생의 마지막이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도 그 이후로도 정말 시험을 많이 쳤거든요. 아마도 마지막으로 제가 친 시험이 요양보호사 시험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요양보호사 시험도 국가고시거든요. 물론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시험은 아니지만요. 이참에 여러분들도 혹시 가정에 나이 드신 부모님이 계시다든지 또 부부가 어느 정도 나이가 있으면 언젠가는 한 분이 또 편찮으실 수도 있으니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두시면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하고 지금까지 배운 것을 테스트를 한번 하면서 요양보호사 공부도 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문항은 모두 15개인데요. 아마 이 중에 한 10개 정도는 여러분들이 맞추실 수 있어야지 아마도 나중에 시험 칠 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할게요. 첫 번째 문제는 나이가 들면 누구나 치매에 걸린다.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당연히 노이겠지요. 나이가 든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치매에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치매라는 병 자체가 노화에서 오긴 하지만 젊었을 때부터 좀 잘 관리를 하면 나이가 들어서도 치매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일생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치매는 뇌의 병이다. 여러분, 이 문제 틀리는 분은 전혀 없겠죠? 치매는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노화에 따라서 이제 뇌가 점점 기능이 저하되면서 기억력이 이렇게 둔화되는 그런 뇌의 병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O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남자보다 여자가 치매에 더 잘 걸린다. 이건 지난번에 아마 수업할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우리나라의 치매 환자 중에 남자보다 여자가 2배나 많습니다. 물론 그 원인 중에 여자분들이 지금까지는 대부분 이렇게 가정에서 전업주부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았었고 사회활동이 좀 적을 수 있었고요. 또 이제 여성들은 여성 호르몬이 이렇게 줄어들면서 골수도 좀 줄어들고 뼈도 약해지고 해서 골다공증도 생기고 한다고 하니까 이건
O입니다. 남자보다 여자가 치매에 더 잘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은 특히나 이제 자녀들을 좀 키우고 나서 시간이 나면 사회생활도 좀 적극적으로 하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자기가 살림 산다고 아무것도 하지도 못했지만 이제 늦게나마 취미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할애하고 혼자 집에서 이렇게 보내는 시간이 좀 줄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는 네 번째 문제입니다. 뇌졸중, 즉 중풍이라고 하죠. 중풍 때문에 치매가 생길 수 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 이것도 앞에서 한번 다뤄봤죠. 중풍 때문에 혈관성 치매가 걸립니다. 물론 이 중풍 때문에 그 혈관성 치매가 올 때는 치료가 가능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젊어서부터 삼고라고 해서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고콜레스테롤 같은 것들을 잘 관리를 해서 뇌졸중이 즉 중풍에 걸리지 않도록 노력을 하면 당연히 치매도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술을 많이 마시면 치매에 걸리기 쉽다. 이것도 맞죠? 술 많이 먹으면은 필름 끊기고 하잖아요, 남자분들. 네. 그래서 이렇게 필름이 자꾸 끊기고 이런 날이 많아지고 매일 술을 먹고 하다가 보면은 기억력이 떨어지고 이것이 나중에 되면은 치매로 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음주나 흡연 같은 것들은 정말 일찍부터 금주를 하고 금연을 해야지 노후에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노인은 100명 중 1명꼴로 치매에 걸린다. O입니까? X입니까? 당연히 X이겠죠. 보통 노인을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하거든요. 유엔에서도 그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근데 65세 이상 노인들 중에서 10명 중에 1명꼴로 치매 환자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 말은 100명에 10명이라는 말이잖아요. 우리 주변에 별로 안 보이던데?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가보면요, 거의 7, 80%의 환자들이 치매 환자입니다. 그래서 치매 환자는 더군다나 70이나 80세 이상이 되면 5명에 1명꼴 또는 4명에 1명꼴로 치매 환자가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여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나이가 들수록 치매 예방에 적극적으로 힘을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모가 치매 환자면 자식도 치매에 걸리게 된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일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저도 제 남편이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만약에 아빠가 치매로 죽었다 그러면 자식들 아들 둘이 다 또 치매에 걸린다고 하면 얼마나 이건 공포스럽습니까?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부모가 치매 환자이더라도 자식도 치매에 걸리지는 않습니다. 물론 알츠하이머의 경우에 제가 외국 영화를 한 편 본 적이 있는데 엄마가 알츠하이머를 앓았는데 두 딸이 있었는데 유전자 검사를 하니까 두 딸이 다 알츠하이머 병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정말 그런 경우는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모릅니다. 제 같은 경우는 제 남편이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이상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보편적으로는 부모가 치매 환자이더라도 자식이 꼭 치매에 걸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X입니다. 그 다음에 옛날 일을 잘 기억하면 치매가 아니다. 이건 정말 혼돈하기가 참 쉽거든요. 이제 곧 추석이 닥쳐오는데요. 혹시나 추석 때 이제 부모님들을 오랜만에 뵙게 된다든지 할 때 이제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옛날 일은 잘 기억을 하시는데 어디에 뭐 우물이 있었고 어느 집에 뭐 누가 살았고 또 어디에서 뭐 무슨 일이 일어났고 이런 걸 잘 아시는데 어제 아래 약속했던 일이라든지 어제 아래 일어났던 일이라든지 오늘이 며칠인지 뭐 이런 건 잘 몰라요. 그러면은 치매를 의심을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의 자식들이 엄마가 옛날 일을 저렇게 잘 기억하는데 우리 엄마가 치매일 리가 없다고 순순히 받아들이지를 못해서 치료 시기를 늦추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 명절에 만나면 꼭 부모님들이나 혹은 그 친척분들을 만나면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치매에 걸리면 성격이 변할 수 있다. 당연히 성격이 변합니다. 이게 병이기 때문에 평소에는 얌전한 사람이 막 화통화통하게 말이 많아진다든지 평소에는 또 굉장히 활동적이고 호탕하던 사람이 말수가 적어지고 얌전해진다든지 그 다음에 뭐 화를 잘 낸다든지 이런 것들이 성격이 변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치매에 걸리면은 성격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모든 치매 환자가 다 성격이 변하는 건 아니지만 대체로 평소하고 다르게 성격이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심히 보시고 성격이 좀 예전하고 다르게 사람이 좀 달라졌다 싶으면 한번 조기 검진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째로는 치매의 우울증이 잘 동반된다. 이건 앞에서 몇 번이나 이야기했는 거죠. O입니다. 그래서 우울증을 적극적으로 치료하지 않으면 나중에 치매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 그랬죠. 저도 지난번에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워낙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살았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와서 공황장애가 일어나서 지금 한 보름째 병원에 다니면서 처방을 받아와서 약을 먹고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절대로 스트레스 받지 말고 좋은 일만 생각을 하고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이 살다가 보면은 그렇게 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저 자신이 즐거운 생각만 하고 즐거운 일만 이제 찾아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울증은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지 됩니다. 치매의 우울증이 잘 동반된다는 것은 O입니다. 그 다음에 치매는 혈액검사로 진단한다. 물론 혈액검사로 진단하는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혈액검사 하나로 치매를 다 진단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치매 진단을 가면 처음에는 이제 문진이라 해서 이렇게 대화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오늘이 며칠이냐, 무슨 요일이냐, 몇 년이냐, 어디에 사느냐, 집 주소가 어디냐, 뭐 아버지 이름이 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묻기도 하고 또 단어를 한 10개를 이렇게 불러주거든요. 뭐 지우개, 나팔꽃, 무궁화 이런 식으로 한 10개 불러주고 한 5분쯤 있다가 조금 전에 내가 얘기했던 거 한번 말해보라 그러면 정신이 건강한 사람도 다는 생각을 못해요. 그런데 이제 치매에
이제 어느 정도 좀 걸릴 확률이 있는 이런 사람들은 한두 개밖에는 생각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치매 검사는 뭐 MRI도 찍고 페트 검사도 하고 혈액 검사도 하고 여러 가지 검사를 다 해서 종합적으로 진단을 하지 꼭 혈액 검사 하나만으로 진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12번째는 치매는 치료가 불가능하다. 뭐 보통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러죠. 그렇지만 앞에서 얘기했던 혈관성 치매라든지 그 다음에 뭐 또 술을 많이 먹어서 걸리는 알코올성 치매 같은 경우는 원인을 치료를 하면 어느 정도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100% 불치병은 아니고 그래도 한 5 내지 10%는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치매는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13번째로는 일찍 치료를 시작하면 치매 진행을 늦출 수 있다. 뭐 이건 당연한 이야기죠. 이거는 치매뿐 아니고 모든 병은 일찍 발견하고 일찍 치료를 시작을 하면은 진행을 늦출 수 있고 치료 효과를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평소에 건강할 때 건강을 잘 챙기고 검진도 규칙적으로 받아보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치매 환자는 모두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장애인 아니거든요, 치매 환자요. 장애인은 아니지만 이제 치매 환자 치매 이제 그 진단을 받고 나면 장기 요양 등급이라는 게 있어요. 노인들은. 그래서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65세 이하라도 치매 증세가 있으면 장기 요양 등급을 1등급에서 5등급을 받아서 그 등급에 맞게 주간보호센터에서 하루 종일 유치원처럼 이렇게 생활을 할 수도 있고 또 요양보호사들이 집을 방문해서 하루에 몇 시간씩 같이 이렇게 시간을 보내주고 주기도 하고 또 증상이 아주 중증이 되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가게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치매 환자는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는 없고 장기 요양 등급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테스트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한 70점 정도는 맞으셨겠죠? 네. 오늘 저와의 시간이 좋았으면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알람도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